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수백 개의 육성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건데요. 이 녹음 파일에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김 여사의 직접적인 육성까지 담겼습니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키우는 물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년 수사 끝에 놓쳤던 증거들을 서울고검이 한두 달 만에 찾아낸 건데요. 이 파일들이 지금까지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현재 김 여사는 우울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검찰 출석을 거부할 태세인데요. 특검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6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와 대책 알아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그래도 정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영조영양 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이용 촬영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성폭력처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정확한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제14조 1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고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네. 이 조항은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항인데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적 자유란 건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서 성적 대상자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상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촬영한 대상이 이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요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참 애매해서 실무상 많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별 생각 없이 또는 화가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신고 내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요 관점 기준이 요거란 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제 아울러서 이 구체적으로 뭘 보냐 하면요. 대법원 판단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는 당연히 봐야 되고 또 촬영자의 의도가 뭔지 또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는 뭔지 또 촬영 장소가 어딘지 각도나 촬영 거리 뭐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가 또 부각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제 어떤 일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들어서는 뭐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안 다가오는데요. 네. 좀 사례를 법원 그 하급심에서도 또는 대법원 판결이 어긋난 걸 좀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검사가 그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뒤에서 이제 찍은 거죠. 네. 근데 그 사진에 보면은 이분이 좀 청바지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지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고 또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진 200여 장 모두를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네. 그래서 이게 1심, 2심은 모두 이제 유죄를 인정했죠. 그러니까 엉덩이를 부각하고 찍은 사진이든 아니면 뒤에서 따라가면서 전체를 청바지 입은 사진이든 간에 다 이제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는 건데요. 대법원은 여기서 1심이나 2심 판결에 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은 어떡해요? 첫째로는 네. 묶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진별로 각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200여 장 모두 각각 판단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심, 2심은 이 사람이 당연히 성적 의도를 가지고 찍은 거 1년에 그걸로 봐서 다 한꺼번에 판단한 그런 점이 있었는데 네.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사진별로 각각 판단해라는 거죠. 오. 이 둘째가 중요한데요. 대법원 판단에서는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해서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 유발될 수 있다거나 그와 같은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조금 차이를 둬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바지 이런 사건에서 뒷모습 청바지를 찍어도 전신을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찍느냐 아니면 엉덩이를 부각해 찍느냐에 따라서 유무죄를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조금 다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더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사례를 조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지금 퇴근하신 중이실 텐데요. 제가 참 가능한 좀 쉽게 말씀드리려는데 네. 기분 좋게 퇴근하시는데 좀 난해하면 좀 안 돼서 네. 제가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를 들어서 버스 안에서 이제 치마를 입으신 여성이 계신데 그 치마 밖으로 드러난 다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했을 때 그 찍은 피고인은 뭐라고 항변했냐면 이게 공개된 장소이고 또 피해자가 뭐 치마 속에 내를 숨긴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서 다 드러내놓고 남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찍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카메라 이용 촬영죄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생각은 들기도 하는데요. 뭐 치마 속 찍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제 이것도 그 전체가 아니라 여기 이제 드러난 다리 부분만 찍었을 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있다고 해도
특정 부위를 강조해서 찍으면은 유죄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남녀 모두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고 더욱이 해변가에 가면은 노출 정도가 더 심한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나 특히 해변가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좀 조심해서 찍는 게 맞는데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이래 사람들 찍는다고 찍었는데 우연히 그 사람을 찍었는데 좀 중심에 있었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호감 기타 이외에서 타인을 찍을 경우에 또는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제 해변이나 어떤 서핑하는 걸 찍을 경우에도 찍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이 어떤 노출된 몸을 찍으면은 또는 특정 부위를 찍으면은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특히 우리 이런 여름에는 매우 조심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네. 말씀드리고자 앞에 대법원 판례도 좀 어렵지만 말씀드렸고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성범죄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이용 촬영 등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 변개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백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경북 4대 도시가 똘똘 뭉쳤다. 안동, 영주, 문경, 상주. LG 베스트샵 상반기 마감 세일. 할인도 혜택도 쿨하게. 지금이 딱 에어컨 득템 찬스.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LG 베스트샵 안동 본점, 영주점, 문경점, 상주점에서 만나요. 광복 80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태는 사람. 그 뜻이 오늘의 김구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고단함을 잇는 사람. 그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위대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19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산불 이후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청송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와 대책에 대해 청송군 문화경제과 심순희 문화산업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청송군 피해도 정말 컸습니다. 현재 청송군의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번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으셨고요.
그만큼 신속한 복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설치부터 입주, 사업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장마 대비 산사태 취약 지역 현장 점검 및 보안 조치를 통해 2차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장마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만큼 산사태 대비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네. 문제도 문제지만 이런 지역 경제도 문제입니다. 청송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초 문화로 미소 짓는 상생경제 실현을 목표로 28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의 핵심 전략은 뭔가요? 네. 청송군이 추진하는 문화로 미소 짓는 상생경제 정책의 핵심 전략은 한마디로 선순환 지역경제와 북적북적 문화체육입니다. 네. 이는 문화와 체육을 기반으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문화 분야입니다. 네. 국민 누구나 풍요로운 문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강좌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민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단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문화복지 정책 확대로 문화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송 사과축제 등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조명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청송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스포츠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 및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며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도 확충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향상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와 에너지복지 분야입니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청송사랑화폐를 7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지원,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LPG 소형 탱크 보급 사업, 진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 등으로 에너지 복지 양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청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산불 피해로 문화예술 행사 및 체육 행사, 백자축제 등 일부 계획이 불가피하게 축소 또는 취소, 변경되었지만 문화와 체육을 기반으로 경제와 복지를 함께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청송 사랑화폐 할인율이 이번에 대폭 올랐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로 올랐죠? 지난 6월 1일부터 청송 사랑화폐 할인율을 기존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이는 산불 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예산 400억 원 소진 시까지이며 개인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15% 할인 판매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청송군은 주민 맞춤형 문화 강좌부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예술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반응도 궁금하고요.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들 청송군이 추진 중인 문화산업들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습니다. 특히 주민 맞춤형 문화 교양 강좌는 다양한 연령층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구성돼 호응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역 내 문화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주도의 프로그램이나 공연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역 축제나 행사와도 연계해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로 인해 저희 청송군이 계획했던 여러 문화 행사가 부득이하게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렇죠. 단순히 행사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산불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송백자 온라인 특별 할인 행사처럼 문화와 지역 경제, 기부가 연결된 의미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자긍심을 지켜드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가 단순한 소비를 넘어 국민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산불 이후 축제를 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청송백자 축제가 취소되고 대신 특별 할인 판매 행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행사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쉽게도 올해 청송백자 축제는 대형 산불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습니다만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 6월 1일부터 내일이죠. 6월 20일까지 청송백자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청송백자를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무료 배송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판매 금액의 10%를 산불 피해 복구비로 기부해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송백자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 행사가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지금까지 판매 목표치가 어느 정도로 달성됐나요? 이번 행사의 당초 목표액을 3천만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시점에서 한 5,100만 원 정도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여 목표치를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할인 판매 이벤트로 진행된 청송군 방문 촉진을 위한 청송백자 특별 할인 판매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산불로 위축된 지역 관광 심리 회복과 외부 관광객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스포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청송군이 산악 스포츠 도시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부터 모터사이클 챔피언십까지 4계절 스포츠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청송은 4계절 내내 스포츠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대표 산악 스포츠 도시입니다. 봄의 모터사이클, 여름에 산악 자전거, 가을에 산악 마라톤과 겨울에 아이스 클라이밍,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와 배드민턴, 축구 등의 전국 및 국제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스포츠 활성화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관광객 유입과 지역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실제로 대회가 열릴 때마다 숙박, 음식, 교통은 물론 지역 특산물 판매까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과 가을에는 배드민턴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청송을 찾아 전지훈련을 진행하게 되면서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재료로 인한 소비가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역 소비를 촉진해 국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살기 좋은 청송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다만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불로 인해 대부분의 스포츠 대회가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송군은 파크 골프장과 같은 생활형 스포츠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스포츠 행사 등을 통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군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산남 파크 골프장이 개장을 했더라고요.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들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산남 파크 골프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덕면에 위치한 이 파크 골프장은 2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되어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파크 골프장 조성은 단순한 체육 시설을 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담긴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3년도에 첫 삽을 뜨고 2년 만에 마침내 완공되어 정송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불로 인해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오는 26일에 열리는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정송군 파국골프 협회장기대회가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고 따뜻하게 바꿔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파국골프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과 지역 간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송군의 문화와 경제를 사랑하는 우리 군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청송의 문화와 지역 경제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걸음으로 청송을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큰 산불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하나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경험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송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자연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 청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으로 청송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도 최선을 다해 다시 찾고 싶은 청송을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곧 청송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살기 좋은 청송을 만들어가는 청송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모저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군 문화경제과 심순희 문화산업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이 시간 원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임미애 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서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영조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조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외교 무대 데뷔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참 든든하다. 그리고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네. 제 주변에서 그 대통령 순방 일정 보면서 뭐 농담처럼 이런 말씀 많이 건네오시더라고요. 대통령 한 3번째 정도 하시는 분 같다고. 그래요? 네. 예, 그만큼 좀 여유롭고 안정적인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와 좀 이렇게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의전 무시한다든가 또 외교적인 결례 혹은 뭐 바이든 날리면 같은 또 논쟁 또 그 대통령 부인의 그 민간인 지인이 뭐 전용기를 탑승했다든가 명품백 쇼핑이라든가 사실은 그 순방 외교할 때마다 사실은 그런 논란거리 때문에 오히려 좀 국격이 추락하는 이런 경험들을 쭉 뭐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겪었는데요. 이번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말 여유롭게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순방 외교 잘 마치신 것 같아서 참 든든했습니다. 그렇군요. 든든했다,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취임 12일 만에 이루어진 순방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무대는 아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래도 성과라면 어떤 점 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국제회의의 다자 외교 무대라는 거예요. 그런 게 상당히 좀 의례적인 면 이런 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회의에서 어떻게 역할하시느냐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상징 효과는 대단히 큰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12.3 계엄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사실 추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추락한 국격을 되찾는 외교 복원의 계기 그거 확실히 좀 이루어 주신 것 같고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 무대에 돌아왔다. 이걸 이제 세계에 좀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제 친일 쿠데타라는 이게 정말 엄청난 민주주의의 위기였잖아요. 네. 그 위기를 시민의 어떤 평화적인 행동력 그리고 헌법과 국회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극복해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걸 요즘 민주주의 회복력이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민주주의 회복은요, 사실은 미국도 유럽도 해내지 못한 건데 이걸 대한민국이 해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세계적인 관심사 주제로 만들어냈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K-컬처, 뭐 K-문화 이런 표현 쓰고 있는데요. K-민주주의라는 어떤 상징 자본을 획득하고 돌아왔다. 이거는 정말 큰 성과다. 이거는 저는 뭐 물질적으로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저는 이루었다 생각하고요. 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죠. 그분이 네.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 형식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좀 세계인들과 공유해달라 이렇게 제안까지 했죠. 네. 이건 정말 저는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이제 뭐 한 8개국 정상과 또 유럽연합 유엔 지도자 해서 뭐 제가 알기로 한 11차례 정도 이 양자회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런 대한민국에게 진짜 실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무역이나 투자 또 글로벌 AI 분야 협력 방안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 저렇게 앞으로 해 나가시겠구나. 역시 참 든든하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나 또 국제사회에 알려주신 것, 이거는 저는 짧은 순방이지만 큰 성과였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1박 4일간의 숨가쁜 일정이었는데 11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또 9개 나라 정상을 만났습니다. 예, 위원장님은 가장 인상적인 만남이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저는 두 사람과 만나는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 예. 사실은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두 분 다 소년공 노동자 출신이죠. 네.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재해로 신체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공통된 삶의 경험이 그 순간 찰나 속에서 서로 교감되고 있구나. 어허.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불가침의 인간 존엄성의 가치, 그리고 또 우리 뭐 세계적인 주제죠. 이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분이 서로 뭔가 주고받는 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뭐 개인적으로도 정말 아마 감명 깊은 그런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었고요. 네. 그다음 또 한 분은 저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인데요. 저는 사실 일본 총리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까 좀 긴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미일 협력 중요하다. 이런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의 어떤 불확실성, 이것을 해소해줬고 상당히 저는 어른스럽고 대국적으로 접근하셨다. 그래서
그 점도 저는 인상 깊게 봤어요. 그렇군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만남이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조기 귀국해버려서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 때문에 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렇죠. 사실 저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 저도 무척 아쉬운데요. 네.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조금 이거 결례 아닌가.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정상들과도 이런 회담들이 다 조율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오자마자 가버렸는데요. 네. 그건 좀 저는 결례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그렇죠. 들었고요. 어쨌건 알려진 것으로는 중동 사태인데요. 저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지독한 어떤 자민족주의. 그리고 그 자민족주의는 결국 인근한 아랍에 대한 적대주의, 반아랍 신념 정책. 저는 이것이 낳은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더구나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공격하는 것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인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최후 통첩이다. 무조건 항복하라.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물론 그 이전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호적이었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으로 보유한 핵무기는 인정하면서 아랍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불공정한 원칙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또 유지하고 있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란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지금까지 과거 오바마 정부 때부터 바이든 정부 때까지 계속 핵 협상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 협상을 지난번 1기 행정부 때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지금 다시 핵 협상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어쨌건 지금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하고 또 이렇게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미국이 적어도 방조하거나 용인했겠죠. 그러니까 현재도 미국은 간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도 직접 지원은 여러 가지로 직접 공격은 부담이 많죠. 미국 내 여론의 문제도 있고요. 또 국제사회 시선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처럼 간접 지원, 그러니까 무슨 군사시설 폭격하는 폭탄이나 정보나 또 방공망 같은 것을 계속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한다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미국이 직접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어쨌건 그 아랍권 중동 지역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의 패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또 목표니까요. 미국의 직접적인 또 군사 공격까지도 지금은 어쩌면 있을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건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중동의 기운이 확
접전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보고요. 네. 저희가 다시 국내로 좀 돌아올게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로 5년간 재산 신고한 게 맞지 않다. 5년 전 마이너스 5억 원이던 게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 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 재산이 오히려 1억 5천만 원으로 늘었다.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세하게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김민석 후보자께서 하나하나 또 다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 맞고요. 근데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정치 환경은 아니죠. 지금과 같은 정치자금법이 그때는 또, 없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또 본인은 표적 사정이다라고 좀 억울해하는 이런 면도 저는 조금 감안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도 선고받고 추징금도 선고받았는데요. 결국 그 벌금, 추징금 같은 거 오랜 시간 그걸 다 지금 갚았고 또 그걸 갚는 과정에서 사적인 채무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 채무도 또 다 갚아오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또 대출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던데요. 네. 저는 충분히 이건 지금 해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해명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네네. 예, 국힘에 한 가지 좀 바라고 싶은 건요. 네. 사실은 내란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이제 취임했지만 이번에 순방 갈 때도 아시다시피 국내에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도 없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을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에 빨리 내각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각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은 사실은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잘못으로 조기 대선이 있고 인수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지금 출범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저는 좀 협조하는 것. 이게 온 국민이 또 바라는 바가 아닐까 이런 충고를 좀 주고 싶은데요. 네. 그리고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야당 공격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공격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돈 얘기인데요. 아까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온 게 현재 김민석 후보가 가진 재산이 그래서 2억 원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국힘에서 주장하는 벌이와 쓴 돈과 번 돈을 해보니까 몇 억 정도의 차액이 있다. 그 몇 억은 김민석 후보가 그런 또 표현 썼죠. 지금 국회의원 세비 이외에 기타 수입에 대해서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또 다른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정도는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의혹 문제 제기인데 그나마 그 의혹도 충분히 다 해명하고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요. 저는 청문회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의혹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살펴보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부부를 둘러싼 검찰, 경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 만료로 풀려날 걸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걸 검찰이 막으려고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얘기는 결국 검찰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리고 재판부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1심 기간 끝날 때까지 사실은 재판을 제대로 빨리 안 한 거죠. 과거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전 대표죠. 민주당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 선거 때조차도 불러서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하고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원은 재판 속도를 느리게 가고, 그다음 검찰은요, 1심 만료가 다가와서 이제 구속된 인신을 풀어줘야 될 상황이 되면 그 밖에 다른 추가 기소,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해요. 예컨대 그 경기도 부지사에 했던 이화영 씨, 5-6번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해서 1심을 2년 넘게 구속 상태로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내란 수괴에게는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느냐. 이건 결국 검찰이 봐주기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조원석 특검 수사 기록 받자마자 이번에 오늘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마땅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원석 특검이 수사 기록 받자마자 추가로 더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 기록만으로도 지금 새로운 혐의로 기소해서 그것으로 또 구속영장 발부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 그런 시도 안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진짜 빨리 특검했어야 되는구나. 그걸 지금 확인시켜 준 거고요. 저는 법원이 대충 직권으로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걸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면요. 이건 사실상 내란을 은근히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 상태로 1심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야 정치권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영주 영양 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